애니는 마지막에 왜 눈물을 터뜨렸을까요? 현실 버전 귀여운 여인이라 불리지만 본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영화죠. 아노라가 신데렐라 컴플렉스의 껍데기를 쓴 시뮬라시옹 영화라고 해석한 여러분의 영화 친구 영상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왕자님을 만나 신분 상승하는 이야기는 익숙하죠.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션 베이커 감독은 동화 같은 분위기의 비극을 그렸는데요. 영화는 오프닝부터 Greatest Day라는 희망찬 노래로 시작하지만 이는 사실 가장 비참한 날을 예고하는 운수 좋은 날 같은 곡이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물질적 풍요가 찾아온 순간 실존적 붕괴를 맞이하는 비극이죠. 애니가 상당히 속물적이긴 하지만 우리도 누구나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있기에 돈을 밝히는 그녀를 이해합니다. 그녀의 직업은 거부감이 들겠지만 차라리 귀여운 여인보다 가식 없고 솔직한 표현이 오히려 관객들에게 호감을 준 것 같은데요. 클럽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화장기 없이 퇴근하는 지친 모습에서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아노라의 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성공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바냐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그녀의 동아줄이 되기를 바라게 되죠. 결혼을 지켜서 신분 상승을 하거나 하다못해 돈이라도 한몫 제대로 챙기길 기대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오히려 그녀를 챙겨주는 이고르는 거슬리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애니를 신경 써주는 그의 모습은 인간적이지만 마피아 똘마니처럼 보이는 남자에게 그녀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죠. 관객들은 애니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그녀의 행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면 코인이 대박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질적 풍요와 쾌락을 행복이라 정의하죠. 행복을 돈과 쾌락으로 치환하는 세상에서는 진실한 감정과 사랑 같은 가치가 거추장스러운 걸림돌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션 베이커 감독의 다른 영화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생각나는데요. 꿈과 환상의 세상 디즈니랜드 바로 옆 비참한 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통해 강렬한 대비와 아이러니를 담아낸 작품이죠.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내려지는 불행한 결정, 돈을 보고 껍데기뿐인 결혼을 하는 주인공, 비극 속에서 꿈꾸는 거짓 행복이라는 점에서 두 영화는 슬프게 닮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복제가 진짜를 대체해버린 세상을 말했죠.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시옹,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시뮬라시옹은 쉽게 말해서 본질을 그럴듯하게 복사해낸 가짜가 오히려 진짜처럼 작동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영화 대부가 나온 뒤 이를 따라서 검은 양복을 입기 시작한 마피아들이나 특정 세대를 완전히 일반화해 정의해버리는 MG 같은 말들처럼 본체를 카피해 만들어진 이미지가 진짜 대신 세상을 뒤덮게 된다는 이론이죠. 그는 디즈니랜드를 재미있는 예시로 드는데요. 이 너무나 가짜 같은 공간을 앞세워서 사실은 미국 전체가 가짜로 뒤덮여 있다는 진실을 교묘히 가리고 있다고 설명하죠.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실제 행복과 관계없이 기계처럼 작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디즈니랜드처럼 만들어진 가짜 행복을 비판합니다. 영화를 다 본 관객들은 주인공 무니가 과연 어디서 진짜 행복할지 정답이 없는 고민에 빠지지만 국가기관은 행복과 인권의 껍데기로 만들어진 법을 차갑게 집행할 뿐이죠. 마찬가지로 아노라에서도 현대인이 쫓는 행복의 복사본을 비판하는데요. 주인공은 자신을 애니라고 소개합니다. 그녀는 우즈베키스탄계 가난한 이민자 가정 출신이죠. 이고르가 아노라의 이름 뜻을 찾아볼 때에도 미국엔 그런 거 없다면서 애니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노라라는 본명에는 가족의 뿌리와 역사가 있죠. 물론 애니라는 이름에도 분명 유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그녀가 원하는 애니는 미국인의 이미지를 복사한 껍데기인데요. 오프닝의 애니는 클럽 헤드쿼터에서 일하는 중인데 여러 남자들에게 사뿐사뿐 오가는 그녀는 꿀을 찾아다니는 나비처럼 아름답고 유연합니다. 그녀의 몸에 새겨진 나비 문신과 바냐의 집에서 입는 나비 옷은 아노라를 애벌레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부유한 미국인 애니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욕망의 상징이죠. 이 나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모두가 알듯이 그녀에게 바냐는 사랑하는 연인이 아닙니다. 자신을 애니의 세계로 데려다줄 날개일 뿐이죠. 그에게 받은 반지도 사랑의 상징이 아닌데요.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물건의 기능이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기호를 소비한다고 말했습니다. 바냐가 선물한 4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 광물의 경도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죠. 영원한 사랑의 징표로 쓰입니다. 그렇다면 바냐와 애니는 서로를 사랑해서 이 반지를 주고받은 걸까요? 이 두 사람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로맨스 과정은 없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나 감정의 교류는 생략되죠.
성매매를 통해 만난 두 사람이 술, 약물, 성관계를 하며 쾌락의 시간을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관객은 애니가 행복하길 바라면서도 저 둘 사이에 과연 사랑이 있을까 싶은 의문에 빠지죠. 대부분의 관객들은 바냐에게 애니는 돈으로 산 장난감이고 애니에게 바냐는 신분 상승의 도구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두 사람이 어디에서 어떤 관계로 만났는지가 아니라 오로지 둘 사이의 감정에서 피어납니다. 우리는 미디어에서 접한 사랑의 과정에 익숙하죠. 우연한 만남과 사소한 오해, 서로에 대한 공감처럼 공식화된 사랑의 순서를 기대합니다. 물론 애니와 바냐의 결혼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그의 아버지가 보낸 하수인들이 도착하자 순식간에 드러나 버리는데요. 바냐는 위기가 닥치자 애니를 버리고 도망칩니다. 그에게 애니는 자유를 상징했죠. 부모를 벗어나고픈 철부지의 일탈이며 미국인과의 결혼이라는 영주권을 의미합니다. 이 역시 결혼으로 생겨나는 자격이 본질은 없고 외형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엉망으로 치닫는 소동 속에서 만난 이고르는 바냐와 전혀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엔 조폭돌만이나 약물 딜러 같은 그는 험상궂은 외모와 다르게 진중한 사람이죠. 마지막에 그가 애니에게 돌려주는 다이아 반지는 이고르가 산 것도 아니고 청혼하는 용도도 아니지만 오히려 사랑이라는 본질은 충실히 담겨 있습니다. 물론 둘의 만남부터 모든 것이 로맨스와는 거리가 멀었죠. 관객은 이고르를 처음에는 재미있는 감초 캐릭터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의도적으로 이고르의 캐릭터를 변화시키는데요. 모든 사건이 끝나고 바냐의 집에서 묵는 마지막 밤, 애니는 여전히 그를 싫어하는 듯 보이지만 두 사람은 진중한 대화를 나눕니다. 다음날 그녀가 차에서 내리기 전 이고르가 반지를 건네는 순간 마치 청혼하는 연인 같은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새하얗게 내리는 눈으로 온 세상은 가려지고 마치 둘만의 멜로 영화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영화는 마지막에 의도적으로 둘에게 로맨스의 외형을 만들어 씌웠습니다. 영화 내내 애니를 챙겨주던 이고르의 마음은 목표와 성공에 거슬리는 것으로 느껴지다가 껍데기를 씌우자 진짜처럼 보이죠. 애니는 이 분위기에 맞추려는 듯 익숙하게 자신이 해오던 것, 가장 잘하는 행동으로 응답하려 합니다. 이고르가 건네는 마음을 못 본 척하고 늘 하던 거래처럼 받아들이려 하죠. 그 순간 키스와 실랑이가 벌어지는데요. 키스하려던 이고르를 밀어내려던 아노라는 급기야 그를 때리며 울음을 터뜨리죠. 이고르는 육체적, 물질적 거래가 아닌 인간적인 마음의 교류를 원했고 이를 눈치챈 아노라가 그를 밀어낸 듯 보이는데요. 그녀의 눈물에는 여러 가지가 담긴 듯 했습니다. 바냐 같은 남자에게 인생을 건 자신에 대한 실망,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망가뜨린 것 같은 자괴감, 이고르가 느끼게 한 감정 앞에서의 부끄러움 등등 가짜 복제품의 세상에서 허우적대던 그녀가 진짜 아노라로 돌아온 순간이죠.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용 사회에서 진실은 사라지고 이미지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애니는 지금까지 이미지와 기호로 점철된 가짜 세상에서 살아왔죠. 그녀는 대놓고 몸을 팔면서도 창녀라는 호칭에 분노했고 본명 대신 애니라는 이름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로 변하는 것처럼 껍데기가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훅 들어온 이고르의 진짜 마음은 그녀가 쌓아온 가짜 세계를 박살내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바냐의 다이아나 신분 상승이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따뜻한 온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죠. 바냐를 찾으러 가는 애니는 나비 티셔츠를 벗고 비싼 퍼 코트를 입습니다. 바냐와 법적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비싼 옷들이 성공한 신분을 증명해줄 것처럼 말이죠. 그런 그녀에게 이고르는 스카프를 건넵니다. 추위에 떨기에 건네주는 호의인데 이전에 그녀를 묶었던 도구이기도 해서 애니는 치를 떨며 거절하는데요. 마지막에는 코트도 스카프도 모두 집어던지죠. 돈으로 만든 시뮬라크르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가짜 날개가 찢겨나간 자리, 가장 비참한 밑바닥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아노라를 마주하게 되죠. 영화 아노라의 연출은 관객을 애니의 성공 계획에 동참시킵니다. 그러다 모든 계획이 실패하고 나면 우리가 성공과 돈을 위해 잠시 미뤄두거나 걸림돌이라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다이아몬드는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지만 그 사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사본으로 뒤덮여도 여전히 어딘가에 살아있는 본질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생각한 저는 영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한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the mic and make sure it sound right, boys.